이제 네이버뿐 실시간 인기글을 클릭 몇 번 만에 쇼츠 영상으로 만들고 쇼츠 채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인기글을 활용해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썰 채널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최근 유튜브에서는 더 몰입도 높은 쇼츠 형식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 그 제작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익숙하실 스토리에 어울리는 만화 캐릭터 일러스트가 등장하는 쇼츠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캐릭터 일러스트를 통해 더 강한 감정이입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좋아요와 댓글 등 사용자 반응까지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버 뿜에 올라온 실시간 인기글을 활용해 이 형식의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직접 실습해 볼 것입니다.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쇼츠 채널을 운영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편의상 오늘 만들 시스템을 이제부터 카툰썰 쇼츠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먼저 카툰썰 쇼츠 자동화 시스템의 전체적인 작동 구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4개의 메이크 시나리오와 3개의 에어테이블 테이블을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노리더와 구글 클라우드 비전 OCR을 사용해서 네이버 뿜 게시판의 인기글 정보를 추출해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글은 에어테이블 글 수집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여기에서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작동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선택한 인기글을 바탕으로 영상에 쓰일 스크립트와 제목을 생성해 에어테이블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이 테이블에서 생성된 제목과 스크립트를 검토하고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에서 영상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세 번째 메이크 시나리오가 작동하여 영상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배경 이미지, 제목과 자막의 폰트, 배경음악 파일은 영상 자료 테이블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영상 생성을 위해 먼저 생성된 스크립트와 제목, 그리고 저장된 영상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어울리는 캐릭터가 쇼츠 내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등장인물 캐릭터 외형을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스크립트를 문장별로 나누어 캐릭터 일러스트를 생성하고 컷별 영상을 생성합니다. 컷별 영상 생성이 완료되면 모든 영상을 합쳐 하나의 최종 영상으로 만듭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에어테이블에서 완성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영상을 확인한 다음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네 번째 메이크 시나리오가 작동해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예시에서는 생성된 영상을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로 동시에 업로드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들의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 댓글에 안내된 단톡방에 참여하시면 관련된 질문을 나누거나 프롬프트 등 필요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네이버 뿜에서 실시간 인기글을 가져오기 위해 이노리더 설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뿜 게시판을 RSS 피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커스텀 RSS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노리더에서 프로 플랜을 구독해야 합니다. 비용은 월 결제를 기준으로 한 달에 $10 정도 발생합니다. 구독은 이노리더에 로그인한 다음 화면 왼쪽 아래의 프로필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사이드바의 플랜스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프리 트라이얼 버튼을 클릭해 2주간 무료 체험판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구독이 고민되는 분은 참조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뿜 게시판 중 베스트 뿜 게시판의 글을 가져오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뿜 게시판에 들어가 주소를 복사합니다. 이노리더로 돌아와 왼쪽 메뉴에서 애드 피드 버튼을 클릭해 피드 추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팔로우 웹사이트 항목 입력란에 복사한 게시판 주소를 붙여 넣어주세요. 아래에 나타나는 크리에이트 웹피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창에서 이노리더 AI가 추천하는 피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뉴얼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링크를 확인해보면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링크가 잡히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댓글 링크가 작동을 하는데요. 댓글 링크를 클릭하고 왼쪽에 생성된 피드 1을 클릭해서 우리가 원하는 링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게시글 링크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 웹피드 버튼을 클릭해 이 베스트 뿜 게시판을 피드로 만들겠습니다. 화면에 방금 설정한 게시판 글들이 나타나고 게시글을 클릭했을 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노리더에서 RSS 피드 설정을 마쳤다면 메이크로 이동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이크에 로그인하시고 상단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시나리오 버튼을 클릭해서 새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시나리오가 실행되는 조건을 정의하는 첫 번째 모듈인 트리거 모듈을 설정하겠습니다. 검색란에 이노리더를 입력하고 모듈은 이노리더 앱의 Watch Articles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모듈은 우리가 방금 설정한 RSS 피드에 새 글이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새 글의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Watch Articles 모듈을 추가하고 나면 이렇게 Creator Connection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창에서 세이브 버튼을 누른 후 로그인 인증을 하면 여러분의 이노리더 계정과 메이크 계정이 연동됩니다. 앞으로 메이크에서 처음 사용하는 모든 연결 앱에서 이런 인증창이 나타날 텐데요. 처음 1회만 연동해두면 다음에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인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연동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 되었으면 아래 Type of Articles 란에서 피드를 선택합니다. 그럼 다시 나타나는 피드 아이디 란에서 조금 전에 설정했던 네이버 뿜 피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고 최근 게시물 1개만 가져오기 위해서 리미트는 1로 입력한 후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겠습니다. Choose where to start 창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려는 것과 같이 새로 올라오는 글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From Now On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새 글이 없을 때는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피드 안의 모든 글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All을 선택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듈을 우클릭하시고 Run this 모듈 올리를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모듈 이름이 녹색으로 나타나면 작동이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창에 실행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글 제목과 작성 일시 등 RSS 피드에서 가져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할 모듈은 HTTP 앱의 Get 파일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이노리더에서 가져온 문서 주소에서 제공되는 HTML 파일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 HTML 데이터에는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본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모듈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란에 HTTP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HTTP 앱의 Get 파일 모듈을 선택하겠습니다. URL은 이노리더가 가져온 글의 주소를 넣어야 합니다. 입력란 클릭하시고 열리는 목록에서 캐노니컬을 찾아주세요. 여기서 이 캐노니컬 왼쪽에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면 확장 패널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href를 선택하세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Run this 모듈 only로 테스트를 하시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앞에 이노리더 모듈과 함께 작동이 되어야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Run once 버튼을 클릭해 테스트합니다. 다시 모듈명들이 녹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 모듈 오른쪽에 떠있는 1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인풋란에는 불러온 URL을 그리고 아웃풋란의 데이터 항목에서는 이 URL에서 보여주는 HTML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에서 본문 내용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쇼츠 자동화 영상에서는 텍스트 위주의 게시글이 많은 블라인드를 피드로 활용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네이버 뽐을 비롯한 많은 커뮤니티들은 이렇게 화면 캡처 이미지를 위주로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본문 내용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OCR 기능을 활용해 캡처 이미지에서 글 내용을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영상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활용해 본문을 추출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작성이 어렵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픈AI 모듈을 사용해 정규 표현식 없이도 손쉽게 본문 내용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을 응용하면 텍스트 기반 커뮤니티 글에서도 정규 표현식 작성 없이 본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 커뮤니티를 피드로 사용하고 싶으시거나 정규 표현식으로 본문을 추출하는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위에 표시된 링크에서 지난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먼저 오픈AI 모듈을 사용해 본문에 해당하는 이미지 URL을 추출하겠습니다. 모듈 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오픈AI를 검색하고 오픈AI 모듈 중 Creator Completion을 선택하세요. 오픈AI의 API를 사용하려면 로그인 인증 외에 API 키가 필요합니다. API 키를 가져오기 위해 오픈AI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상단 로그인 메뉴에서 API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로그인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으로 표시된 세팅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세팅스 버튼이 없다면 같은 위치에 표시되는 스타트 빌딩 버튼을 클릭해 오거나이제이션을 먼저 구성한 다음 진행하면 됩니다. 오거나이제이션 네임만 입력하고 Create Organization 버튼을 클릭한 다음 왼쪽 상단 오픈AI 플랫폼 로고를 클릭해 기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는 없었던 세팅스 버튼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절차는 신규 가입 시에도 동일하니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팅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부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팅스 화면 왼쪽 메뉴에서 API Keys 메뉴를 클릭하세요. Create New Secret Key 버튼을 클릭하고 구분 가능한 이름을 입력한 다음 프로젝트를 디폴트 프로젝트로 선택합니다. Create Secret Key 버튼을 클릭하면 API 키가 생성됩니다. Save Your Key 창이 나타나면서 새로 만들어진 API 키를 보여주는데 카피 버튼을 클릭해 키를 복사하세요. 다시 메이크로 돌아와서 오픈AI 모듈에 Creator Connection 버튼을 클릭합니다. API 키란에 방금 복사한 API 키를 붙여넣은 후 Save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픈AI API는 챗GPT 구독과 별개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며 미리 크레딧을 구매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오픈AI API 플랫폼 세팅스 창에 빌링 메뉴에서 미리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동된 오픈AI API가 피드 문서에서 본문 이미지 URL을 추출하도록 설정할 것입니다. Select Method는 Creator Chat Completion으로 두고 모델은 GPT 4.1 미니로 선택해 주세요. 모델을 선택했으면 AI에게 줄 메시지를 입력하겠습니다. Add Message 버튼을 클릭하세요. 수행할 작업이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시스템 메시지는 입력하지 않고 바로 유저 메시지를 입력하겠습니다. 롤을 유저로 선택하세요. 텍스트 컨텐트 란에는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먼저 제공된 HTML 문서에서 본문 이미지의 URL을 모두 추출하도록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결과는 JSON 형식으로 출력하되 이후 데이터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키값을 고정하도록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HTML 문서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겟터 파일 모듈의 출력 결과에서 데이터를 선택해 입력하세요.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프롬프트들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저희 커뮤니티에 방문해 주세요. 결과물을 JSON 형식으로 받아보기 위해 아래 Show Advanced Settings 토글을 켜서 고급 설정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Response 포맷은 JSON 오브젝트로 선택하고 Pass JSON Response를 Yes로 설정합니다. Save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여기까지 설정했으면 다시 Run Once 버튼을 클릭해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실행이 완료되면 오픈AI 모듈의 실행 결과를 확인합니다. 본문에 포함된 이미지들의 URL이 Array, 즉 배열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배열의 키값은 앞서 프롬프트에 입력한 그대로 이미지 URL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들에서 문자를 추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시에서와 같이 이미지가 여러 장인 경우 바로 OCR 모듈을 붙인다면 첫 번째 이미지 한 장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무시됩니다. 그래서 이 배열 안의 이미지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반복 처리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터레이터 모듈입니다. 이터레이터 모듈을 추가하고 설정창에서 Array는 오픈AI 모듈의 출력 결과 result의 이미지 URL로 설정합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OCR 모듈을 추가하기 전 마지막 모듈로 HTTP 겟터 파일 모듈을 추가하겠습니다. 구글 OCR 모듈은 이미지 URL 입력과 파일 입력 모두 가능하지만 테스트 결과 파일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픈AI API 모듈에서 가져온 이미지 URL을 먼저 파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겟터 파일 모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겟터 파일 모듈의 URL 항목은 이터레이터 모듈의 value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터레이터 모듈을 사용하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value라는 출력 항목을 후속 모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AI 모듈로 생성한 JSON 배열을 이터레이터에 입력하면 이 value 항목이 목록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Make에서 특정 출력 구조가 복잡하거나 내부 필드를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수동으로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이터레이터 모듈의 모듈 번호를 확인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4번 모듈입니다. 겟터 파일 모듈 URL 입력란에 중괄호를 2개 열고 모듈 번호인 4, 그리고 점, value를 입력하고 중괄호를 2개 닫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한 값이 블록 형태로 표시되는데요. 이 방식으로 처리하면 목록에서 선택하지 않고도 이터레이터 모듈의 value 출력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이제 앞에서 얻은 이미지 파일 안에 표시된 텍스트를 추출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OCR이라고 부르는 광학 문자 인식 기술입니다. 현재 다양한 OCR 서비스가 시중에 제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구글 클라우드 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비전은 매월 이미지 1000장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1000장마다 1.5달러에 이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설정을 진행하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접속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검색하고 메뉴에 표시되는 GCP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구글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통해 로그인 먼저 진행하시고 화면 중간에 있는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계좌 유형을 개인과 회사명 중 선택하시고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세요. 입력 폼 하단에 있는 계속 버튼을 클릭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결제에 사용할 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입 시에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고 향후 유료 서비스 사용 시에만 청구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계속 진행하세요.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콘솔 시작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체험판 종료로 인한 리소스 손실을 막기 위해 일반 계정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 계정을 활성화하세요.
왼쪽 상단 탐색 메뉴를 열고 API 및 서비스,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API 및 서비스 검색란에 클라우드 비전 API를 검색하세요. 몇 가지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데 맨 위에 있는 클라우드 비전 API를 클릭합니다. 사용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클라우드 비전 API 세부 정보를 표시하는 창이 나타나면 사용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비전을 메이크에 연동할 수 있는 API 키를 발급받겠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사용자 인증 정보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상단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API 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API 키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API 키를 메이크에 입력하기 위해 API 키 오른쪽 클립보드로 복사 버튼을 클릭해 키를 복사하세요. 메이크로 돌아와서 구글 클라우드 비전 앱에 Run Text Detection Within an Image 모듈을 추가합니다. 크리에이터 커넥션 버튼을 클릭하고 API 키 입력란에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복사한 API 키를 붙여넣은 다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데이터 URL 항목은 데이터로 설정하고 파일은 두 번째 겟업 파일 모듈을 선택합니다. 이제 OCR 모듈이 이미지 배열의 항목들을 하나씩 받아서 각 이미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자 추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폼 게시판에서 글 캡처 이미지 여러 개로 구성된 게시물을 찾아 주소를 복사합니다. 메이크로 돌아와 테스트를 위해 이노리더 모듈과 겟업 파일 모듈 사이의 연결선을 우클릭하고 언링크를 클릭해 연결을 끊겠습니다. 이 연결을 끊으면 시나리오의 시작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노리더 모듈 위에 있는 시계 모양 트리거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겟업 파일 모듈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시나리오는 겟업 파일 모듈부터 시작합니다. 겟업 파일 모듈의 URL 입력란을 방금 복사한 게시물 주소로 바꾼 다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Run Once 버튼을 클릭해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비전 모듈의 실행 결과를 확인해보면 오퍼레이션이 2개 만들어져 있는데요. 게시물에 이미지가 총 2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열어서 아웃풋의 풀 텍스트 어노테이션을 살펴보면 각 이미지에 포함된 글이 텍스트화되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CR 모듈에 이그노어 에러 핸들러를 추가하겠습니다. 모듈이 입력 파일을 인식할 수 없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무시하고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OCR 모듈을 우클릭하고 Add Error 핸들러를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에러 핸들러 목록에서 이그노어를 선택하세요. 추가로 설정할 사항은 없고 이어서 만들 플로우와 겹치지 않도록 모듈을 이동해주세요. 이제 각 이미지에서 추출한 텍스트들을 하나로 이어붙여서 하나의 긴 본문 형태로 정리하겠습니다. 텍스트 어그리게이터 모듈을 추가하고 소스 모듈은 앞에 이터레이터 모듈로 설정합니다. 텍스트 항목은 OCR 모듈의 풀 텍스트 어노테이션 아래 텍스트로 설정하세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Run Once 버튼을 클릭해 테스트를 진행해보면 OCR 모듈에서 추출한 각 이미지 안에 텍스트가 하나의 긴 글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하나로 정리된 원본 글 데이터를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에 로그인한 다음 왼쪽 하단에 있는 Create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Build an App on your own 항목을 선택해서 비어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주세요. 먼저 베이스 이름을 카툰썰 쇼폼 자동화라고 바꿔주고 테마 색상도 바꾸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글 수집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드의 이름은 제목으로 바꾸고 두 번째 필드의 이름은 본문으로 바꾸겠습니다. 뒤에 있는 필드들은 삭제한 다음 필요한 필드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필드 헤더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필드 타입은 URL을 선택합니다. 이름도 동일하게 URL로 입력한 다음 Create Field 버튼을 클릭해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수집된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Created Time 필드를 추가하고 이름은 수집 일시로 하겠습니다. 위쪽 Sort 버튼을 클릭해서 Sort by는 수집 일시를 선택하고 정렬 방식은 Latest to Earliest로 선택하면 항상 새로 수집된 데이터가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수집된 글을 바탕으로 영상 스크립트와 제목을 생성하는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고 필드 타입은 버튼으로 선택합니다. 필드 이름은 선택, 버튼 레이블은 스크립트 생성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스타일은 원하는 대로 설정하세요. 액션은 오픈 URL을 그대로 두면 되고 URL 포뮬러는 나중에 입력해야 하는데 빈칸으로 두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대문자로 record 언더바 id라고 쓰시고 괄호를 열고 닫아주세요. Create Field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면 버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이 완료된 글을 확인하는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필드 타입은 체크박스로 선택하고 이름은 생성 여부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정하면 글 수집을 위한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완료됩니다. 메이크로 돌아와서 에어테이블 모듈을 설정하기 전 이노리더 모듈의 연결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이노리더 모듈의 플러스 버튼을 드래그해 겟더 파일 모듈에 올려놓으면 두 모듈 사이의 연결이 복구되고 트리거 아이콘도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겟더 파일 모듈의 URL도 원래대로 이노리더 모듈의 캐노니컬 아래 href로 설정한 다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제 시나리오에 에어테이블 앱에 크리에이터 레코드 모듈을 추가합니다. 계정 연동을 위해서 크리에이터 커넥션 버튼을 클릭하고 커넥션 타입은 에어테이블 OAuth를 선택한 다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세요. 나타나는 창에서 Add All Resources 버튼을 클릭합니다. Grant Access 버튼을 클릭해 계정 인증을 진행하세요. 이어서 에어테이블 모듈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베이스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카툰썰 쇼폼 자동화로 선택하고 테이블은 글 수집을 선택해주세요. 레코드의 제목에는 이노리더 모듈의 타이틀, URL은 캐노니컬의 href로 설정합니다. 본문은 텍스트 어그리게이터 모듈의 텍스트로 설정한 다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첫 번째 시나리오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Run Once 버튼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전체 모듈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동이 완료된 다음 에어테이블로 이동하면 수집된 글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수집 과정이 자동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스케줄링을 설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RSS 피드에 수집된 글들은 버리고 새로 올라오는 글부터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노리더 모듈을 우클릭해 Choose Where to Start를 From Now On으로 선택한 다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창은 기존 설정과 관계없이 열 때마다 From Now On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으니 설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쪽 토글 버튼으로 스케줄링을 켜겠습니다. 나타나는 창에서 원하는 작동 주기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값인 15분에 한 번 작동으로 두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한 다음 아래쪽에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시나리오를 저장합니다. 이것으로 카툰썰 쇼폼 자동화 시스템의 첫 번째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수집된 커뮤니티 글을 바탕으로 영상 스크립트와 유튜브 업로드 시 사용할 제목을 생성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웹훅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에어테이블에서 만들었던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이크 시나리오에 작동 신호를 주는 기능을 합니다. 트리거를 웹훅스 앱에 커스텀 웹훅으로 만드세요. 크리에이터 웹훅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절한 이름을 지어주시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웹훅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py Address to Clipboard 버튼을 클릭해 URL을 복사하세요. 에어테이블로 이동해서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버튼 필드 헤더를 더블클릭해 필드 설정을 열어주세요. URL 포뮬라에 미리 입력해둔 레코드 아이디가 보입니다. 이 레코드 아이디 앞쪽에 쌍따옴표 2개와 AND 기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2개 사이에 방금 복사한 웹훅 URL을 붙여넣은 다음 물음표, 레코드 아이디, 마지막으로 이퀄 기호를 입력합니다. 이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URL 포뮬라 템플릿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이제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ccepted 창이 나타나면 성공입니다. 메이크로 다시 돌아가면 녹색으로 Successfully Determined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에어테이블에서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에어테이블에 저장된 원본 글 정보를 가져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 앱에 Gather Record 모듈을 추가하세요. 베이스와 테이블은 현재 작업 중인 베이스와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레코드 아이디는 웹훅에서 가져온 레코드 아이디를 선택하세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제 가져온 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픈AI API를 활용해 영상 스크립트와 제목을 생성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스크립트와 제목을 각각의 모듈에서 생성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픈AI 토큰 비용과 메이크 사용량을 줄이고 시나리오 실행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듈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오픈AI를 검색한 다음 모듈 중 Creator Completion을 선택하세요. 설정창에서 Select Method는 Creator Chat Completion 그대로 두고 모델은 GPT 4.1을 선택하겠습니다. 모델을 선택했으면 AI에게 줄 메시지를 입력하겠습니다. Add Message 버튼을 클릭하세요. 먼저 AI에게 역할을 지정해주기 위해 시스템 메시지를 설정하겠습니다. 메시지에서 롤을 디벨로퍼 시스템으로 선택하세요. 텍스트 컨텐트란에 이 AI의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역할은 유능한 비디오 콘텐츠 작가로 설정하고 제공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쇼츠 스크립트와 영상 제목을 생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출력 형식이 일정한 제이슨 구조로 나올 수 있도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출력 구조를 함께 작성해줍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타이틀과 스크립트라는 제이슨 키 값을 지정해준 것입니다. 키 이름은 다르게 사용해도 되지만 이후 작업에서 이 값을 사용해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입력하세요.
또한 오픈AI 모듈에서 제이슨 형태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메시지에 제이슨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프롬프트를 계속 살펴보면 그 외에도 더 몰입감 있는 썰 영상을 만들기 위한 지시사항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프롬프트들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저희 커뮤니티에 방문해주세요. 다음으로 커뮤니티에서 가져와 저장된 글을 입력하기 위해 유저 메시지를 작성하겠습니다. Add 메시지 버튼을 클릭하고 롤은 유저로 선택하세요. 텍스트 컨텐트에는 간단히 원본 이야기라고 작성한 다음 앞서 설정한 겟더 레코드 모듈의 본문 항목을 선택해 입력합니다. 최종 결과물 형식을 제이슨 형식으로 지정하기 위해 아래 Show Advanced Settings 토글을 켜서 고급 설정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Response 포맷은 제이슨 오브젝트로 선택하고 Pass JSON Response는 Yes로 설정하겠습니다. Save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오픈AI 모듈에서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된 결과를 이후 모듈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한 번은 오픈AI 모듈을 실행해야 합니다. 메이크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구조를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을 통해 결과가 어떤 구조로 출력되는지 시스템에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행 이후에는 타이틀과 스크립트 항목을 선택해 다음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un Once 버튼을 클릭하고 에어테이블 글 수집 테이블에서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클릭해 시나리오를 실행해주세요. 실행이 완료되면 오픈AI 모듈이 앞서 지정한 제이슨 구조에 맞춰 제목과 스크립트를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생성 및 업로드에 사용할 에어테이블 테이블을 설정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 베이스로 이동해서 상단 Add or Import 버튼을 클릭한 다음 Start from Scratch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테이블 이름은 영상 생성 및 업로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필드 설정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드 이름은 제목으로 바꾸고 두 번째 필드 이름은 영상 스크립트로 바꾸겠습니다. 뒤에 있는 필드들은 삭제한 다음 필요한 필드들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먼저 최종 결과물인 쇼츠 영상을 생성하는 버튼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만들 때와 동일하게 만드시면 되고 필드 이름과 레이블은 모두 영상 생성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URL 포뮬러도 앞서 입력했던 것처럼 record 언더바 id라고 쓰고 괄호를 열고 닫아주세요. Create 필드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생성된 영상이 저장될 필드를 만듭니다. 어태치먼트 필드를 만들고 이름은 생성 영상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버튼도 필요합니다. 영상 생성 버튼 필드를 우클릭한 다음 Duplicate 필드를 선택해 버튼 필드를 복제하겠습니다. 복제된 필드를 드래그해 맨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 이름과 버튼 레이블은 업로드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업로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박스 필드와 생성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필드도 앞서 만든 글 수집 테이블과 동일하게 만들어준 다음 레코드를 최신 순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주시면 영상 생성과 업로드를 위한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 구성이 완료됩니다. 이제 생성된 영상 제목과 스크립트를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오픈AI 모듈 뒤로 에어테이블 앱에 크리에이터 레코드 모듈을 추가하세요. 설정창에서 테이블은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을 선택하고 제목과 영상 스크립트 레코드를 설정합니다. 오픈AI 모듈의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리절트 아래에 타이틀과 스크립트 항목이 보이는데 이 항목들을 각각 제목과 영상 스크립트 레코드에 연결해주세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글 수집 테이블에서 스크립트 생성이 완료된 글을 파악하기 위해 생성 완료를 체크하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 앱에 업데이터 레코드 모듈을 추가합니다. 테이블은 글 수집 테이블로 선택해 주시고 레코드 아이디는 웹북에서 가져옵니다. 생성 여부 레코드는 Yes로 선택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제작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고 시나리오를 저장하겠습니다. 시나리오 활성화 토글을 켜서 웹북 데이터가 도착하면 시나리오가 작동하도록 설정합니다. 스케줄링은 immediately 그대로 두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에어테이블로 이동해서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 글 수집 테이블로 이동해서 영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글을 선택합니다. 해당 레코드에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작동하여 영상의 스크립트와 제목을 생성합니다. Accepted 창을 닫고 잠시 기다리면 생성 여부 필드가 체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 여부 필드가 체크된 다음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로 이동하면 생성된 제목과 스크립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생성에 필요한 부가 자료들을 관리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영상에 들어갈 배경 이미지, 제목과 자막 폰트, 그리고 배경 음악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배경 이미지는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간편 디자인 툴을 사용하면 디자인 경험이 없는 분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저희 커뮤니티를 방문해주세요.
이 영상에서 사용된 배경 이미지를 자유롭게 커스텀에 사용하실 수 있는 캔바 템플릿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업로드할 파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는 가로 1080픽셀, 세로 1920픽셀 크기의 PNG나 JPG 파일로 준비하세요. 폰트 파일은 TTF나 WFF 파일로 준비하시되 사용 권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경 음악은 mp3 파일로 준비하시고 이 역시 저작권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료 음원은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보관함이나 페이스북 사운드 컬렉션에서 구할 수 있지만 두 플랫폼 간 라이선스가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엠바토를 사용하시면 합리적인 구독료로 고품질 음원과 기타 디자인 자료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엠바토 가입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파일들을 모두 준비했다면 에어테이블에서 영상 자료 테이블을 설정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에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이름은 영상 자료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첫 필드의 이름을 구분이라고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어태치먼트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들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어태치먼트 필드를 복제해서 총 4개로 만드세요. 그리고 필드 이름을 각각 배경 이미지, 제목 폰트, 자막 폰트, 배경 음악이라고 입력합니다. 레코드는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해주세요. 첫 번째 셀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파일이라고 입력하고 나머지 셀에는 각 필드에 맞는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 자료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다시 메이크로 돌아와서 영상 생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새 시나리오를 만들고 트리거를 커스텀 웹훅으로 설정합니다. 새로운 웹훅을 만들고 생성된 웹훅 주소를 사용해서 에어테이블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에 영상 생성 버튼 설정을 완료하세요. 앞서 진행했던 스크립트 생성 버튼 설정과 방법은 동일합니다. 영상 생성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완료합니다. 메이크로 돌아와서 Successfully Determined 메시지를 확인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에어테이블에서 영상 생성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영상 제목과 스크립트를 메이크로 가져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 앱에 Gather Record 모듈을 추가하세요. 설정창에서 테이블은 영상 생성 및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레코드 아이디는 웹훅 모듈에서 가져온 레코드 아이디를 선택한 다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저장하세요. 그리고 영상 자료 테이블에 올려두었던 영상 자료들을 가져오기 위해 에어테이블 Gather Record 모듈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영상 자료를 선택하고 레코드 아이디 설정을 위해서 서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나타나는 서치 창에서 디스플레이 필드를 아무 항목이나 선택한 다음 그대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을 설정하면서 레코드를 하나만 남겨두었기 때문에 해당 레코드의 아이디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습관적으로 웹훅 모듈에서 가져온 레코드 아이디를 입력하는 실수를 많이 하시니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모듈 설정을 저장하세요. 이제 영상 내에서 캐릭터들이 일관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픈AI API를 활용해 캐릭터의 외형을 정의하겠습니다. 오픈AI 앱에 Creator Completion 모듈을 추가합니다. 셀렉트 메서드는 크리에이터 챗 컴플리션으로 두고 모델은 GPT 4.1로 선택하세요. 모델을 선택했으면 AI에게 줄 메시지를 입력하겠습니다. Add 메시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메시지 1의 롤은 디벨로퍼 시스템으로 선택합니다. 텍스트 컨텐츠란에 이 AI의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가장 먼저 역할은 시각화 프롬프트 엔지니어이자 캐릭터 디자이너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외형 정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캐릭터들의 외형을 정의하도록 지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형식을 제시하여 결과물이 일관적인 형태로 출력되도록 설정합니다. 영상을 따라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저희 커뮤니티에 방문해주세요. 방문하시는 모든 분께 이 영상에 사용된 프롬프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메시지를 추가하겠습니다. Add 메시지 버튼을 클릭하고 롤을 유저로 선택하세요. 텍스트 컨텐츠에는 캐릭터 외형 정의를 작성할 이야기를 입력합니다. 이야기는 첫 번째 Gather Record 모듈에서 영상 스크립트 항목을 선택해 가져오세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제 내레이션 흐름에 맞는 캐릭터 일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스크립트를 문장 단위로 분할하겠습니다. 오픈AI 앱의 Creator Completion 모듈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모델은 GPT 4.1 미니로 선택하세요. Add 메시지 버튼을 클릭하고 간단한 작업만 수행할 것이므로 시스템 메시지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롤을 유저로 선택합니다. 텍스트 컨텐츠에는 제시된 원본 스크립트를 분할해서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지시문을 입력합니다. 원본 스크립트는 첫 번째 Gather Record 모듈에서 영상 스크립트 항목을 선택해 가져오세요. 최종 결과물 형식을 제이슨 형식으로 지정하기 위해 아래 Show Advanced Settings 토글을 켜서 고급 설정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폰스 포맷은 JSON 오브젝트로 선택하고 Pass JSON Response는 Yes로 설정합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AI 모듈에서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된 결과를 이후 모듈에서 사용하려면 한 번은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Run Once 버튼을 클릭하고 에어테이블에서 영상 생성 버튼을 클릭해 시나리오를 실행하세요. 오픈AI 모듈의 실행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절트 항목을 열어보면 스크립트라는 이름의 어레이, 즉 배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에 원본 스크립트가 분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할된 스크립트를 활용해 캐릭터 일러스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분할된 스크립트별로 이미지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배열 안의 항목들을 반복 처리할 수 있도록 이터레이터 모듈을 추가합니다. 어레이 항목은 두 번째 오픈AI 모듈의 리절트 아래 스크립트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오픈AI 앱에 제너레이트한 이미지 모듈을 추가합니다. 모델은 달리3로 설정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러스트 생성 목적과 중요 지침을 입력하고 캐릭터와 전체 이미지의 스타일 지침을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생성 모델이 캐릭터의 외형과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이 장면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캐릭터 외형은 앞서 캐릭터 외형을 정리했던 오픈AI 모듈의 실행 결과에서 가져오고 전체 이야기는 첫 번째 겟더 레코드 모듈에서 가져옵니다. 현재 문장은 이터레이터의 밸류 값을 가져와야 하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 설정 시와 마찬가지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모듈 번호를 확인해서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모듈 번호는 7번입니다. 중괄호 2개 열고 7, 점, 밸류를 입력한 다음 중괄호를 2개 닫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최종 작업 지시를 입력합니다. 추가로 저는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Show Advanced Settings를 열어 퀄리티를 HD로 설정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러스트 생성 관련 설정은 모두 완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설정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에러 핸들러입니다.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모듈은 몇 가지 이유로 오류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첫 번째는 이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반복적으로 생성 요청을 보낼 경우 계정마다 설정된 분당 사용량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분당 사용량 제한은 사용 이력이 쌓임에 따라 차츰 늘어나고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오픈AI의 컨텐트 필터가 프롬프트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동일한 설정으로 단순히 제시도만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해당 모듈을 자동으로 다시 실행해주는 브레이크 에러 핸들러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모듈을 우클릭한 다음 Add 에러 핸들러를 클릭하세요. 나타나는 에러 핸들러 목록에서 브레이크를 선택합니다. 설정창에서 Number of Attempts를 10으로, Interval Between Attempts를 1로 설정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1분마다 최대 10회까지 제시도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브레이크 에러 핸들러를 사용하면 시나리오 실행이 불완전하게 끝났을 때 오류 내용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 시나리오 세팅스 창을 열고 Allow Storing of Incomplete Executions 항목을 Yes로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실행 도중 중단된 작업을 Incomplete Executions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에러 핸들러는 시나리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만 작동합니다. 시나리오가 꺼진 상태로 Run Once를 클릭해 사용하는 경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핸들러가 작동하지 않고 시나리오 진행이 완전히 중단되는 점 참조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각 컷별 영상을 생성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이슨 형식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제이슨 투 비디오 서비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제이슨 투 비디오는 무료 트라이얼 버전에서 최대 1분 길이의 영상을 10분까지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이후에는 선불 플랜이나 구독 플랜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 참조해주세요. 무료 트라이얼 버전에서는 영상에 워터마크가 나타납니다. 제이슨 투 비디오 웹사이트로 접속하면 Get Your Free API Key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가입창에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이메일을 입력하면 이메일로 API 키가 발송됩니다. 이메일에 표시된 API 키를 복사해서 API 키 확인창에 붙여넣고 컨펌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 활성화가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API 키 입력창이 나타나는데 복사한 API 키를 입력하고 사인인 버튼을 클릭하면 제이슨 투 비디오에 로그인됩니다. 메이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이슨 투 비디오 앱에 Create a Movie from JSON 모듈을 추가하세요. 커넥션은 방금 발급받은 API 키를 활용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설정창은 간단한데요. 이 Movie JSON 입력란에 JSON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할 JSON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제이슨 투 비디오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제이슨 투 비디오에서 왼쪽 메뉴에 Movie 템플릿을 클릭하고 Add New Template을 클릭해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겠습니다.
생성된 템플릿에 있는 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편집 화면에 들어가면 먼저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만든 다음 상단에 있는 제이슨 탭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제이슨 데이터를 복사해 메이크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템플릿 설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 무비 템플릿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설정창에 보이는 커멘트란에는 선택된 요소에 대한 설명을 넣으면 되는데 저는 카툰 쇼츠 템플릿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졸루션은 커스텀으로 선택하고 해상도는 쇼츠 형식에 적합하도록 각각 1080과 192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 이미지를 설정하기 위해 이미지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씬1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창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Add 버튼을 클릭해 요소를 추가합니다. 이미지 요소 세부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요소 선택창에서 추가한 이미지 요소를 선택하세요. 해당 요소를 구분할 수 있도록 오른쪽 설정창 코멘트란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번 템플릿 설정에서는 배경 이미지, 캐릭터 일러스트, 제목, 자막 등 여러 요소를 한 화면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보기 기능을 활용해야 작업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경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정창 에셋란에 소스 URL 오른쪽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 소스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나타나는 창에서 업로드 탭으로 이동해 업로드 파일 버튼을 클릭하고 미리 만들어둔 배경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세요. 업로드가 완료되면 업로드된 파일을 클릭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Scale Selected 이미지 창이 나타나면 No Thanks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미지 크기가 조금 어긋나도 화면에 가득 차게 표시되도록 포지션 Scale and Rotate에서 W를 1080, H를 1920으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도 미리 보기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미지를 미리 보기 하려면 지속시간인 듀레이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오른쪽 설정창 타임라인에 듀레이션 항목을 10으로 입력합니다. 이 값은 실제 데이터에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삭제할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릴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미리 보기 아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배경 이미지가 미리 보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캐릭터 일러스트가 들어갈 이미지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씬1의 플러스 버튼 다시 클릭하고 이미지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하세요. 왼쪽에서 생성된 이미지 요소를 클릭하고 요소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리 보기에 삽입할 정사각형 이미지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코멘트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에셋 항목의 소스 URL에서 배경 이미지를 설정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한 정사각형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소스로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미리 보기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일러스트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할 것입니다. 포지션은 드롭다운을 열어 커스텀으로 선택하고 X와 Y를 각각 140, 790으로 입력해 위치를 지정합니다. W와 H는 모두 800으로 입력해 이미지 크기를 가로 세로 800픽셀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런 수치는 원하는 결과물 형식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니 다양하게 테스트해보세요. 다음은 제목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dd a New Element 버튼을 클릭하고 텍스트 요소를 선택하세요. Choose a Text Style 창이 나타나면 Textstatic Text 항목을 선택하세요. 생성된 텍스트 요소를 선택한 다음 코멘트는 타이틀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에셋의 텍스트란에 미리 보기 할 제목을 입력하세요. 글자 크기는 기본 크기인 60으로 두고 글자 색을 수정하겠습니다. 글자 색은 기본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입력란에 샵 다음 0을 6개 입력해서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른쪽 컬러 스와치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글자에 약간의 그림자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창에서 섀도우를 0으로 설정해도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 항목은 오른쪽 위 X 버튼을 클릭해 삭제하겠습니다. 세팅스 제목 오른쪽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Choose a Property to Add 창에서 텍스트 섀도우를 검색해 추가하면 글자 그림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0으로 설정해 그림자를 없애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텍스트 얼라인, 버티컬 얼라인, 마진도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포지션을 커스텀으로 설정하고 Y값만 -630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재생시간 동안 계속 표시하기 위해 듀레이션의 값을 지워주겠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서 자막이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막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Add a New Element 버튼을 클릭하고 Subtitles 요소를 선택하세요. 생성된 Subtitles 요소를 선택해서 설정 진행하겠습니다. Language of the Audio는 K5로 설정합니다. 스타일은 클래식으로 설정하고 폰트 사이즈는 7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워드 컬러와 라인 컬러는 동일하게 샵과 0 6개를 입력해 검은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 포지션은 커스텀으로 설정하고 X와 Y는 각각 540과 57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Maxword per line은 자막을 최대 몇 단어까지 한 번에 표시할지 설정하는 항목인데요. 저는 7을 입력하겠습니다.
서브타이틀스 요소는 미리 보기가 정확히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보기는 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11랩스를 별도로 활용해 내레이션 음성을 생성했지만 이번에는 제이슨2 비디오에 내장된 보이스 오버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음성 생성은 11랩스 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Add a New Element 버튼을 클릭하고 보이스 요소를 추가하세요. 나머지 설정은 제이슨 형식에서 직접 수정해야 하므로 우선 템플릿 설정을 마치겠습니다. 삭제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배경 이미지의 지속 시간을 삭제하기 위해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듀레이션을 삭제하세요. 왼쪽 메뉴에서 무비 템플릿을 선택하고 상단 탭에서 제이슨을 선택하면 전체 제이슨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사 버튼을 클릭해 전체 내용을 복사하세요. 다시 메이크로 돌아와서 복사한 제이슨 데이터를 제이슨2 비디오 모듈 무비 제이슨 입력란에 붙여 넣으세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이슨2 비디오가 영상을 생성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완성이 되어 있지만 이미지와 폰트 소스, 보이스 요소 설정 등은 데이터 내에서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배경 이미지의 소스를 설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설정했던 배경 이미지 요소의 제이슨 데이터를 살펴보면 src라는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리 보기를 위해 제이슨2 비디오 서버에 임시로 업로드한 이미지 경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에어테이블에 업로드한 실제 배경 이미지 URL로 수정하겠습니다. src 속성값 쌍따옴표 안에 입력된 기존 URL을 삭제하세요. 그런 다음 영상 자료 테이블을 가져온 두 번째 에어테이블 모듈의 실행 결과에서 배경 이미지 항목을 펼쳐 그 안에 있는 URL 값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캐릭터 일러스트의 소스를 설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rc 속성값 쌍따옴표 안에 있는 기존 URL을 삭제하고 이미지 생성 모듈의 데이터 아래 URL을 선택해 입력합니다. 이제 제목 요소의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영상 스크립트와 함께 생성해 에어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제목을 영상에 표시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제목 요소의 텍스트 속성값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미리 보기용 제목을 삭제하세요. 그 다음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을 가져온 첫 번째 에어테이블 모듈의 실행 결과에서 제목 값을 선택해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제목 폰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제목 요소의 폰트 패밀리 속성값 쌍따옴표 안에 있는 로보토 컨덴스트를 삭제하고 두 번째 에어테이블 모듈의 출력 항목 중 제목 폰트를 열어 URL 값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자막 요소의 폰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이슨 데이터 중 서브타이틀스 요소 안에서 세팅스 속성을 찾아주세요. 이 세팅스 속성의 중괄호 안에 폰트 URL을 입력해야 합니다. 제이슨 구조에서는 각 속성이 중괄호 안에서 다른 순서로 배치되어도 작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제이슨 데이터가 화면과 모양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계속 진행해주세요. 저는 세팅스 속성의 중괄호 안 맨 윗부분에 폰트 URL을 입력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쌍따옴표 규칙을 지켜주시고 중괄호 안에 마지막 속성이 아니라면 맨 뒤에 콤마를 입력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폰트 URL 값의 쌍따옴표 안에 폰트 URL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에어테이블 모듈의 출력 항목 중 자막 폰트 항목의 URL을 선택해 입력하세요. 추가로 서브타이틀스 요소의 모델 속성을 추가해서 자동 자막 생성에 사용할 음성 인식 모델을 오픈AI의 위스퍼 모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2 비디오에서 제공하는 기본 모델보다 한국어 인식 정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속성을 추가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모델 속성은 세팅스 속성 밖에 입력해야 하는 점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이스 요소는 총 3가지 설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모델, 보이스, 그리고 텍스트인데요. 하나씩 설정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델은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를 음성으로 바꿔줄 TTS, 즉 텍스트 투 스피치 기능을 담당하는 AI 모델을 선택하는 속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랩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값은 쌍따옴표 안에 11랩스라고 입력합니다. 보이스 속성은 11랩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AI 목소리 중 어떤 음성으로 스크립트를 읽을지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제이슨2 비디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목소리 목록을 확인하고 미리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넣어드렸으니 필요한 분은 확인해보세요.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했다면 이름 아래 표시된 보이스 아이디를 클릭해 아이디를 복사하세요. 저는 에나킴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메이크로 돌아와서 보이스 속성값 쌍따옴표 안에 복사한 보이스 아이디를 붙여 넣으세요. 텍스트 속성은 어떤 문장을 음성으로 읽을지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텍스트 속성값 쌍따옴표 안에 이터레이터 모듈의 밸류 값을 앞서 진행했던 것과 같이 직접 타이핑에 입력하세요.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영상이 생성되는 동안 메이크 시나리오가 작동을 멈추고 기다리게 하기 위해 제이슨2 비디오 앱에 Wait for a movie to render 모듈을 추가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아이디는 앞에 있는 제이슨2 비디오 모듈에 프로젝트 아이디를 선택해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눠둔 스크립트 문장마다 캐릭터 일러스트가 들어간 짧은 영상이 생성됩니다.
이제 이 짧은 영상들을 하나로 이어붙여 완성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JSON to Video의 concat 모듈입니다. 이 concat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성된 부분 영상들을 먼저 배열 형태로 구성해야 합니다. Array Aggregator 모듈을 추가하세요. 소스 모듈은 이터레이터로 설정하고 우선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어서 바로 JSON to Video의 concat 모듈을 추가하겠습니다. concat 모듈은 저장만 한 다음 Array Aggregator의 설정으로 돌아가세요. 설정창에서 타겟 스트럭처 타입을 concat 모듈의 videos로 설정합니다. URL 항목은 wait for a movie to render 모듈의 URL to the generated video 값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seek는 0, duration은 -1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모든 부분 영상이 처음부터 시작되고 각 영상의 전체 길이만큼 재생됩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이어서 concat 모듈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웃풋 비디오 레졸루션 항목은 쇼츠 형식에 맞게 버티컬로 설정하고 비디오스 항목 오른쪽에 맵 토글 스위치를 클릭해 매핑을 활성화하세요. 비디오 항목의 값은 바로 앞에 있는 Array Aggregator의 Array로 설정합니다. 백그라운드 오디오는 영상 자료를 가져온 에어테이블 모듈에서 배경음악의 URL을 찾아 입력하세요. 오디오 볼륨은 Very Low로 설정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부분 영상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최종 영상이 생성되는 동안 기다리기 위해 JSON to Video 앱에 Wait for a Movie to Render 모듈을 추가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아이디는 concat 모듈의 프로젝트를 선택해 입력하세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영상을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 앱에 업데이트 레코드 모듈을 추가하세요. 테이블은 영상 생성 및 업로드로 설정하고 레코드 아이디는 시나리오 트리거인 웹훅 모듈에서 가져옵니다. 생성 영상 레코드에서 add 아이템을 클릭하세요. 파일 URL란에 마지막 wait for a movie to render 모듈에 URL to the generated video 값을 입력합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 제작이 완료되었으므로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고 시나리오를 저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영상을 유튜브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메이크에서 새 시나리오를 만들고 트리거를 커스텀 웹훅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웹훅 모듈 설정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웹훅을 새로 만들고 생성된 웹훅 주소를 활용해 에어테이블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에 업로드 버튼 URL 포뮬라를 구성하세요. 메이크로 돌아와 에어테이블 앱에 Get a Record 모듈을 추가합니다. 테이블은 영상 생성 및 업로드로 설정하고 레코드 아이디는 웹훅 모듈에서 가져옵니다.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업로드할 영상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 HTTP Get a File 모듈을 추가하세요. URL은 에어테이블에서 가져온 생성 영상의 URL로 설정합니다.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유튜브 앱에 업로드 어 비디오 모듈을 추가하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할 유튜브 계정을 메이크에 연동하세요. 타이틀은 에어테이블에서 가져온 제목으로 지정합니다. 파일은 HTTP get 파일 그대로 두고 비디오 카테고리는 적당한 카테고리로 설정합니다. 프라이버시 스테터스는 퍼블릭으로 설정한 다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세요. 저는 이왕 만든 영상이니 이 영상을 인스타그램 릴스로도 한 번에 업로드하겠습니다. HTTP 모듈 앞에 연결선을 우클릭한 다음 Add a Router 메뉴를 클릭해 라우터를 추가합니다. 라우터를 클릭하면 아래에 빈 모듈이 생성됩니다. 이 빈 모듈을 인스타그램 for 비즈니스 앱에 Create a Reel Post 모듈로 만들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즈니스 계정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한 다음 영상을 업로드할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URL은 에어테이블에서 가져온 생성 영상의 URL로 설정합니다. 캡션은 에어테이블 모듈의 영상 스크립트로 설정하고 Share to Feed는 Yes로 설정한 다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업로드한 영상을 구분하기 위해 업로드 여부 필드에 체크하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에어테이블 앱에 업데이트 레코드 모듈을 추가하세요. 테이블은 영상 생성 및 업로드로 선택합니다. 레코드 아이디는 웹훅 모듈에서 가져오고 업로드 여부는 Yes로 선택한 다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까지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나리오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지금까지 만든 4개의 메이크 시나리오를 모두 활성화하겠습니다. 참고로 메이크 무료 버전에서는 시나리오를 2개까지만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는 유료 요금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작업 시 필요한 시나리오만 활성화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어테이블 글 수집 테이블에서 수집된 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성을 원하는 레코드에 있는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Accepted 창을 닫고 잠시 기다리면 생성 여부 필드에 체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생성 중 메이크 시나리오에 들어가 보면 현재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스크립트를 확인했다면 영상 생성 버튼을 클릭해 최종 영상을 생성하겠습니다. 실행이 모두 완료되면 영상 생성 및 업로드 테이블에 영상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지갑을 열며 망설였다. 가진 돈은 바닥, 허기는 극심의 속사정을 알아챘는지 라면뿐 아니라 즉석박했다. 덕분에 버틸 힘이 생겼고 마침내 취업에 성공해 봉투 안에 20만 원을 곱게 넣었다. 덕분에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제 작은 보답이 그 따뜻한 온정을 담았길 바라며 생성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업로드 여부 필드가 체크됩니다. 이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보면 영상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형식의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시스템 구성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기 있는 콘텐츠 포맷은 계속해서 바뀌고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지 유행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반응이 좋은 형식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제를 담아내는 기획력과 그 아이디어를 빠르게 결과물로 만드는 실행력입니다. 자동화는 그 실행력을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에너지를 반복 작업에 쏟지 않고 콘텐츠의 방향성과 주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시스템도 그런 자동화를 실현하는 구조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형식으로 바로 쇼츠 영상을 제작하거나 각자의 방향에 맞게 이 시스템을 응용해 나갈 수 있도록 3가지 쇼츠 템플릿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템플릿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이드에 따라 설치한 후 계정만 연결하면 오늘 바로 이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방법과 설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1:1 기술 지원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템플릿 구매자분들께는 향후 공개될 커뮤니티 멤버십에서 특별한 혜택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이 구매하시기에 가장 합리적인 시점이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템플릿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반복 업무와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실행력과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제안해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콘텐츠와 비즈니스가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